73세 김영호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벌써 8년째 혼자서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평소에는 책 읽고 라디오 듣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지만 여름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 여름, 김영호 씨는 큰일을 치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전기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평소에는 3만 원도 안 나오던 전기료가 한 달에 17만 원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이거 한 달 식비보다 더 많이 나왔네. 김영호 씨는 그 달 밥상에서 고기도 줄이고 과일도 덜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김영호 씨는 에어컨 리모컨 잡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올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에어컨은 차마 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풍기만 틀고 앉아있자니 더운 바람만 얼굴을 때려 더 짜증만 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김영호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똑똑하게 살 수 없을까? 어차피 똑같은 선풍기인데 누군가는 시원하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덥기만 한지. 이 고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김영호 씨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배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김영호 씨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라도 맞으면 좀 시원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방 한가운데 앉아 선풍기를 아무리 돌려도 덥기만 하고 땀이 더 줄줄 흐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풍기는 방 안의 공기를 그대로 돌려줄 뿐이니까요. 이미 방 안 공기가 32도라면 선풍기는 32도의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얼굴에 날려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시원함은커녕 더 덥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공기에는 대류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깔립니다. 방이 더울수록 천장 쪽은 35도, 바닥은 30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선풍기를 돌리면 뜨거운 공기만 계속 휘젓게 되죠. 김영호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내가 나이 들어서 더운 건가? 괜히 본인이 늙어서 그런 줄 알았다가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강사님에게서 그 이유를 듣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뜨거운 공기의 비밀부터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에 배우게 될 진짜 시원해지는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김영호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여름철 에너지 절약 교육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날 강사님이 보여준 장면에 깜짝 놀랐죠. 강사님은 선풍기 앞에 커다란 대야를 꺼내더니 그 안에 얼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선풍기와 딱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대야를 놓더니 선풍기를 켰습니다. 그러자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오잉!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 같이 듣던 어르신들도 웅성웅성, 금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운 수분을 머금고 나오니 방 안 공기까지 금세 서늘해진 겁니다. 이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액기화열 때문이죠.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가고 그 찬 수분이 바람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마치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영호 씨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음을 사서 큰 양푼에 담고 선풍기 앞에 놓아봤습니다. 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그날 이후 김영호 씨는 한여름에도 밤에 땀 흘리며 자다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얼음 대야만 두어도 선풍기가 훌륭한 작은 에어컨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쉽죠. 곧이어 더 오래,
더 강하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김영호 씨는 얼음 대야 덕분에 한동안 무더위를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봉지 얼음이 한두 시간이면 물이 되어버리니 그때마다 다시 사러 가는 것도 번거롭고 돈도 아까웠죠. 이거 좀 더 오래 갈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중 주민센터 강사님이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해 페트병을 얼리는 방법이었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1.5리터짜리 빈 페트병에 물을 채운 뒤 소금을 2큰술 넣고 잘 흔들어 녹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 꽁꽁 얼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금이 들어간 물은 순수한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훨씬 오랫동안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도 바로 그날 집에 돌아와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양의 얼음 조각과 소금물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나란히 두고 비교해본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음 조각은 2시간 만에 다 녹았지만 소금물 페트병은 4시간 넘게도 여전히 시원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올여름은 문제없겠네. 김영호 씨는 이제 얼음을 사러 나갈 일도 줄고 매일 페트병 2개를 번갈아 냉동실과 선풍기 앞에 놓으면서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이 시원함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디테일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김영호 씨는 이제 선풍기 앞에 소금물 페트병을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만난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또 하나의 꿀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호 씨, 얼음 위에 젖은 수건 한 장만 살짝 덮어봐요. 그거 해보면 진짜 에어컨 바람 같아.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젖은 수건을 왜 덮나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에 집에 와서 해봤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충분히 적셔서 가볍게 짠 뒤 선풍기 앞에 둔 소금물 페트병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켜는 순간 와, 바람이 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젖은 수건에서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이걸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물은 기체가 될 때 주변에서 열을 빼앗아가는데 그 덕분에 선풍기 바람이 더 차갑게 변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해보면 체감온도가 3, 4도는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밤에 잠도 더 잘 온다니까. 김영호 씨도 그날 밤 목에 땀이 줄줄 흐르는 채 뒤척이는 대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는 또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괜히 더운 방에서 버티느라 애쓰지 말고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선풍기 앞 얼음 위에 수건 하나 얹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 선풍기 뒤쪽에서 바람의 질을 바꿔버리는 더 놀라운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주민센터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는 건 흔히들 아는데 뒤에다 뭘 붙인다고. 강사님은 선풍기 뒷면, 그러니까 바람을 빨아들이는 부분에 아이스팩을 고무줄로 살포시 묶었습니다.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죠. 그러니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나가는 바람도 당연히 더 차가운 법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영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험해봤습니다. 택배 올 때 냉동식품에 들어있던 아이스팩을 꺼내서 깨끗한 천으로 감싼 뒤 선풍기 뒷면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켜는 순간 이거 진짜 다르네? 그전에는 선풍기 앞에만 얼음을 두었을 땐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시원했는데
이 방법을 쓰니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진 겁니다. 얼음 앞에 놓는 방식은 바람이 지나칠 때만 잠깐 시원하지만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면 선풍기가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워져서 바람 자체가 냉풍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써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넓어서 얼음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이건 선풍기 전체가 냉풍기로 변하니까 훨씬 좋아.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더운 방에서 땀만 흘리고 있을 땐 몰랐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똑같은 선풍기로도 훨씬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곧이어 선풍기 앞과 뒤를 동시에 활용해 효과를 2배로 만드는 꿀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영호 씨는 이제 선풍기 앞에 얼음 대야를 두는 것도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도 얼음을 놓고 뒤에도 아이스팩을 붙이면 얼마나 더 시원할까? 그래서 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선풍기 앞에는 평소처럼 소금물 페트병을 두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시켰죠. 그리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방 안 전체 공기가 단숨에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작은 에어컨을 설치한 것 같았죠. 이 조합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앞에 놓은 얼음이나 페트병이 선풍기 바람에 직접적으로 냉기를 얹어주고 뒤에 붙인 아이스팩은 선풍기가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를 더 차갑게 만들어냅니다. 즉, 선풍기 바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냉풍으로 변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네도 이걸 보고 바로 따라했습니다. 며칠 후 만난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밤에 선풍기만 틀었을 때랑은 완전 달라요. 이젠 한밤중에 덥다고 깨는 일도 없어요. 김영호 씨도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더워서 밤에 몇 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쭉 자게 되네. 이렇게 간단히 선풍기 앞뒤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전기료 걱정 없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방 안 공기가 계속 갇혀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방 안 공기 자체를 통째로 시원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가 선풍기를 활용해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주민센터 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써보세요. 창문을 2군데 이상 열고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두는 거예요. 처음 듣는 김영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풍기를 바깥으로. 그럼 바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시원한 바람은 어떻게 들어오죠? 강사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선풍기가 바깥으로 더운 공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창문으로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방 안 뜨거운 공기를 통째로 내보내고 바깥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랍니다. 김영호 씨는 그날 밤 바로 시도해봤습니다. 거실 창문과 작은 방 창문 2군데를 열고 선풍기를 작은 방 창문 쪽으로 향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자 방 안 공기가 서서히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답답하고 무겁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바깥 선선한 공기가 스며들어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 박순자 할머니도 다음날 해보고는 김영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선풍기 뒤집어 놓고 잡았는데 밤새 끈적함이 사라졌어. 덕분에 숙면했지 뭐예요. 이 방법은 특히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더 시원할 때 쓰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바깥이 더 더워서 하면 역효과가 나니 주의하세요. 이처럼 선풍기는 단순히 바람을 쐬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스마트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을 직접 시원하게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까요? 곧 이어서 선풍기보다 더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도 몸 자체가 달궈져 있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땀을 잔뜩 흘리고 돌아왔을 때는 방 안공기가 아무리 서늘해도 몸속까지 더운 기운이 가득하죠. 이럴 땐 젖은 수건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충분히 적신 뒤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짜주세요. 그리고 그 수건을 목 뒤나 손목에 감아주는 겁니다. 왜 하필 목과 손목일까요? 바로 이곳에 굵은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찬 수건이 피부를 식히면 그곳을 흐르는 피가 차가워지고 자연스럽게 몸 전체 체온이 내려가는 원리죠. 김영호 씨도 이 방법을 알고 난 뒤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목 뒤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와, 이건 정말 에어컨보다 낫네? 찬 수건이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에서 열을 빼앗아가고 선풍기 바람까지 더해지니 훨씬 빨리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에 잠자기 전에도 꼭 이렇게 하신답니다. 목에 젖은 수건만 둘러도 금세 시원해져서 선풍기 바람 살살 맞으면 그냥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 단, 주의할 점은 수건이 몸에 직접 닿다 보니 축축한 느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작은 불편만 감수하면 땀이 뻘뻘 흐르던 몸이 금세 서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곧이어 젖은 수건 대신 더 깔끔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김영호 씨는 목에 젖은 수건을 두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축축한 느낌이 싫을 때도 있었죠. 밤에 옷이 젖거나 혹은 수건이 피부에 달라붙는 그 찝찝함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요즘 약국 가면 쿨링 스프레이라고 파는데 그거 한번 써봐요. 수건보다 훨씬 간편하고 옷도 안 젖으니까 좋더라고. 김영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약국에 가봤습니다. 약사님이 추천해준 쿨링 스프레이에는 에탄올과 멘톨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3,000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 없었죠. 집에 돌아와 팔과 다리에 가볍게 뿌린 뒤 선풍기 바람을 맞아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시원하네. 쿨링 스프레이가 피부에 닿자마자 바로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까지 더해지니 그 시원함이 젖은 수건 못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하지 않으니 훨씬 쾌적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외출하기 전에도 꼭 팔과 다리에 뿌리고 나가신답니다. 버스 기다릴 때도 훨씬 덜 더워요. 마치 내 몸에 작은 에어컨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따갑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살짝 테스트해보고 쓰는 게 좋아요.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말고 하루 3-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쿨링 스프레이만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풍기와 스프레이만 있으면 더위가 두렵지 않겠지. 곧 이어서 왜 어떤 날은 이렇게 다 해도 시원하지 않을까?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호 씨는 선풍기 앞얼음, 뒤 아이스팩, 젖은 수건, 쿨링 스프레이까지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원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도는데 몸은 계속 끈적이고 땀도 잘 마르지 않았죠. 왜 이렇게 답답하지?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전혀 시원하지가 않네. 그러던 차에 주민센터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호 어르신,
혹시 그날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맞다. 그날은 비가 오고 난 뒤라 방 안이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습도계를 보니 무려 85%가 넘게 나오더군요. 사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머물러서 더 덥고 불쾌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땐 잘 못 느꼈는데 혈관순환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니 땀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바람이라도 우리 나이에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김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더 더운 거였구만. 이제 더 이상 땀만 믿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 꼭 습도를 의심해 보세요. 이게 진짜 여름철 더위를 잡는 열쇠니까요. 곧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습도를 어떻게 낮추고 방 안을 뽀송하게 만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김영호 씨는 이제 습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공기가 눅눅하면 더운 건 마찬가지구나. 주민센터 강사님도 말씀하셨죠. 습도만 잘 잡아도 선풍기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온도가 조금 높아도 공기가 뽀송하면 덜 덥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김영호 씨는 우선 집에 있는 작은 제습기를 켰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료가 에어컨보다 훨씬 덜 나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습도가 85%에서 60%로 떨어지자 선풍기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에서 땀도 금방 마르고 끈적임이 사라졌죠. 그런데 제습기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제습기 없이도 똑똑하게 습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방 구석구석, 옷장 안에 넣어두세요. 신문지가 공기 중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새 신문으로 갈아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숯입니다. 깨끗한 작은 바구니에 숯을 담아 방 안에 두면 숯이 자연스럽게 습기를 흡수합니다. 냄새도 잡아주니 일석이조죠.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내놓아 말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 방 안에 놔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먹고 서서히 녹습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방 안 습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죠. 박순자 할머니도 습도 때문에 선풍기가 시원치 않다고 하시길래 신문지랑 소금을 드렸더니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영호씨, 방이 훨씬 보송해졌어. 선풍기 바람 맞으면 시원한 게 달라. 김영호 씨도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려면 공기를 먼저 뽀송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온도가 조금 높아도 습도만 낮으면 훨씬 쾌적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켜거나 없으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이라도 활용해서 공기부터 보송하게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곧 이어서 이렇게 습도까지 잘 잡은 뒤 선풍기 바람 하나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생활 지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호 씨는 이렇게 여름 한철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은 거에 켜지 않고도 얼음대야, 소금물 페트병, 아이스팩, 젖은 수건, 쿨링 스프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를 뽀송하게 만드는 지혜 덕분에 지난해보다 전기료를 3분의 1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한 달 전기료가 17만 원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딱 5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좋아하는 참외도 더 사 먹고
건강 보양식도 사 먹을 수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에어컨 바람 너무 쐬면 오히려 감기 들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풍기만으로도 시원하니 몸도 훨씬 편해. 사실 중요한 건 에어컨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더위를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배운 게 있다면 작은 지혜 하나로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더운 방에서 땀 흘리며 괴로워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시원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방법으로 에어컨 없이도 쾌적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보세요. 곧 마지막으로 주변에 꼭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와 따뜻한 부탁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요즘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답니다. 그거 아시오?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만 묻혀도 바람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습도만 낮춰도 이렇게 시원해져요. 그러면 다들 놀란 눈으로 듣고 며칠 뒤에 만나면 하나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영호 씨 덕분에 우리 집도 요즘 밤에 훨씬 시원해. 이젠 전기료 걱정도 덜고 잠도 잘 자. 사실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생활 지혜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함부로 못 켜서 더운 방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밤마다 잠 못 이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선풍기만 돌리며 버티는 이웃분들께 꼭 이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저렇게 간단한데도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괜히 더운 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김영호 씨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뿌듯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나누면 올여름은 누구에게도 덥지 않은 조금 더 행복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풍기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수많은 지혜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얼음 대야 하나, 소금물 페트병 하나만으로도 선풍기가 에어컨 못지않게 바뀔 수 있고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면 바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습도만 잘 낮춰도 같은 선풍기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목에 두르는 젖은 수건, 팔과 다리에 뿌리는 쿨링 스프레이도 우리를 금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더위에 지쳐 괴로워하기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조금만 더 지혜를 쓰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여름, 나는 더위가 두렵지 않아. 그리고 덕분에 전보다 더 많이 웃고 더 건강해졌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올여름에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전기료가 무서워도 우리에겐 이렇게 많은 방법과 따뜻한 지혜가 있습니다. 부디 이 여름, 더위에 지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이 방법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 주위 누군가에게도 살포시 전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 테니까요. 우리 모두 이번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마음까지 가볍게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